두 번째 강의로 이재용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는데요. 우리 이재용 교수님께서는 시인이십니다. 개천예술제 문학대상을 1984년에 수여를 받으셨고요. 대한민국 우수 예술인 선정이 되신 그러한 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재상 문학상 받으셨고요. 상 받은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요새 일일이 열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집을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고요한 수평이라던가 꽃다발 아니고 다발꽃, 그리고 꿰미 이런 많은 시집을 내셨는데요. 그 다음에 그 울산대학교를 비롯해 여러 대학교에서 출강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강의를 2000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픈 사랑이 키운 시의 근육에 대하여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시를 쓰면서 국문학을 하는 이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비보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저는 이 분야를 너무나 모릅니다. 그런데 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은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들어서 전혀 몰랐던 분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도 존경스럽고 이렇게 자신의 일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남을 위해서 마음과 몸을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학이나 그 어떤 영재나 다 한 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전 회장님께서 인스피레이션 얘기를 해서 제가 이게 푹 들어왔어요. 저는 국문학을 하지만 영어학도였습니다. 영어교사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어 말들이 오히려 저를 이해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데 인스피레이션 영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쓴 시도 인스피레이션을 부착해서 남은 시도 보고 제 시도 그렇게 쓰는 거 결국은 같은 길인 것 같습니다. 다양성을 주고 다음 또 결국은 인간성 회복 휴먼트를 말씀하시는 것 그거라도 제가 듣고 가고 시대상의 말씀을 해주실 때 저는 1905년에 우리는 얼산 능양이었잖아요. 그때 벌써 세계적으로 이런 로타리가 이렇게 비교돼서 제가 이 로타리에 대해서 너무 무례한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데뷔를 해가면서 조금씩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21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김소울이라든지 회거동리 창조도비 국문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 저는 생각에도 없었던 건데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시간적인 대비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앞서가는 또 이쪽 분야 사람들은 남을 위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막 복잡한 가운데 모르는 것도 예전 교수님께 조금 여쭤보고 그렇게 처가짐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나 시간들을 통해서 로타리 글로 회원님들로서 가지는 정체성이라든지 성대노식 같은 것들이 참 다섯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모두의 제 강의 전에 그 소감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필름으로 해서 될 강의가 아니에요. 막 써면서 여러분하고 아이콘 대가면서 즉석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따라다녀야 돼요. 저한테는 한 20분씩 딱 봅니다. 지금은 우리 오늘 시간이 짧지만 보통 제 강의 시간은 3시간짜리입니다. 인문학 강의는. 그래서 짧은 가운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큰 주제를 갖고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쉬어가는 페이지. 그래서 조금 이 가을밤에 어울리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제가 타이틀 잡은 것이 아픈 사랑이에요. 아픈 사랑이 키운 시의 근육이라고 하고 문학적으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시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너무 낭만에 빠져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 원조는 시는 비극이에요. 엔솔로지 비극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 굳이 근육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맷집이 있어야 돼요. 시건 뭐든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 활동이든 간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것은 근육입니다. 맷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여러분들이 젊은 층들이 다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문학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너무 깊이 있는 문학의 대상을 제가 파고 들어가면 여기 또그 비전공자들도 많으시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전혀 모르고 안 왔으니까 그래서 너무 깊은 문학인이나 너무 전문적인 문학인을 배제하고 그냥 다 아는 누구나 다 아는데 알긴 아는데 제대로 모르는 황진이의 사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황진이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노래도 있고 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황진이의 사랑을 제대로 논문상으로도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황진이는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짧은 시간이지만은 간단하게 그러나 황진이는 다들 아시니까 그 소재를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진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시대의 명기예요. 명기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생이라고 하면은 오늘날의 그 이미지하고는 다릅니다. 따로 기생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체성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그 소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확립해야 되는 기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너무 젊으시면서 뭐 학력고사 세대인지 수능 세대인지 우리는 예비고사 세대인데 오래된 연식이 돼서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막론하고 다 같이 알 수 있는 또 황진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황진이는 시조를 많이 썼어요. 저는 타이틀은 시를 썼지만 시조를 많이 쓴 시를 다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해도 그러나 교양 강좌, 인문학 강좌라는 이름이 있는데 몰랐던 것을 알고 가는 교양이나 상식이 좀 몇 개라도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생강이를 생방송처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심지는 끌고 가되 무슨 말이 어떻게 나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이야기하니까. 자, 그러면은 우선 아까 이 사람이 시조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도 썼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다 아는데 몰라요. 그것을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절해서 제대로 아는 몇 개라도 그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시는 시예요. 말씀은 하고 절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시가 국문으로 하고 우리만 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인 줄 알아요. 거기서부터 바로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쓰는 거는 동시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시는 말이죠. 외래종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낭만주의 사조라든지 고전무의주의 뭐 이런 것들이 초현실주의 이런 것들이 다 총망라해서 오늘날에 모더니즘 많이 들어서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그 모더니즘 현대시로 정착을 하게 된 장르가 시예요. 그래서 이건 산스크리트예요. 그래서 전이 붙는 거예요. 자, 시가 이렇다면은 그래서 우리 뭐 비유법, 이미지, 인스피레이션 이런 것들이 시의 용어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북산이 아니라고요. 근데 시조는 말하고 시하고 시조는 같은 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현재 이 알건이가 시조를 쓰고 있는 시조시인 그 사람들도 이 사실을 몰라요. 두 개 다 파악한 줄 알아요. 사촌인 줄 알아요. 전혀 족보가 다릅니다. 시만 글자만 같은 분이에요. 앞에 시가. 그래서 한자부터가 다르고 이 시조는 떼시입니다. 떼시. 자, 떼시예요. 그래서 이 시조는 이거는 완전 국산. 제가 조금 쉬운 상투적인 말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빠르도록 완전 국산 토종이에요. 이거는 외래종이어서 현대시로 우리나라 와서 정착을 한 것이고 그러면 시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 시는 뭐냐면은 시절가요. 시절가. 그 시절의 어렵다든지 다음에 뭐
충의사상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절가로 들어옵니다. 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건 은유하고 비교하고 메타포를 쓰고 감추고 이런 것이 시인데 시조는 이몸이 죽고 일백번 고치고 이런 거 다 시절을 이야기해요. 그럼 가문의 삼각사나 다시 고상당수야 다 시대적인 시절을 이야기해요. 다음에 이고 가는 저널거리 진무슨 나를 줘 끄은 그 효를 강조하는 시절가예요. 이거는 고려 마렵에 이세춘이라는 사람이 갖고 옵니다. 자,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다시 시전 아는데 모르잖아요. 저도 로타리를 날마다 듣고 중복했는데 전혀 몰랐잖아요. 그래서 시작금 누고 나서 누가 죽었노 그런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시와 시조는 완전히 이렇게 분리를 하고 사돈의 8천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시조가 시절가로 들어왔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거고 우리 마련이고 그래서 이제 강진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강진이 남자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쉽게 그런 기생이라고 했는데 이 강진이 남자가 여러분이 아는 남자 중에 몇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서경덕. 응? 서경덕. 서경덕. 자, 서경덕이 서하다 나왔습니다. 또요. 생각나는 사람. 그 정철 같은 사람은 이제 송강 다산문학이어서 이제 그 문학적으로는 연계가 되지만은 그 연인하고 이렇게 콜라보로 대쓰고 있어요. 자, 떠요. 뭐든지 괜찮습니다. 이게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자, 서경이 제가 조금씩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지족성사. 스님이요. 다음에 떠요. 청산리 벽계수야 늘 지어봤잖아요. 청산리 벽계수. 그걸 제대로 오늘 알 겁니다. 이제 또요. 자, 지금 제가 오늘 해야 될 하이라이트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 이게 오늘의 뜻입니다. 자, 그럼 서경덕을 먼저 얘기하면 옛날에 공부했던 생각을 좀 더듬어가면서 서화남입니다. 그죠? 근데 황진이가 온갖 짓을 다 해서 템테이션, 유혹을 하고 꼬드겨요. 여러분도 꼬신다는 말은 우리 국음 말로 틀린 말입니다. 쓰시면 안 돼요. 꼬드기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경덕한테만큼은 아무 꼬드겨도 실패해요. 우리는 그러나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그 국어 선생님이 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여인이었다고. 그래서 외웠어.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경덕은 유일하게 실패한 남자인데 이 사람은 스승으로 모셔요. 실패했어. 아무 고등교도 안 돼. 안 모아 이게. 그래서 그냥 송도 산절로서 대등관계가 유지됩니다. 서화남이 결국은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을 꼬드기기 위해서 스승물의 도학동지가 돼요. 둘이서 늘 술도 같이 먹고 노래도 같이 하고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도학을 동주로 하면서 스승으로 딱 자리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자, 한번 들어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서 동짓단을 기나는 밤에 한 허리를 버렸네요. 춘풍 이불 안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시는 날 굽이굽이 편이다 이래요. 자, 우리가 천지도 모르고 옛날에 그 시를 나서 이것은 시조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시인데 자, 근데 여기서 나오면 어른님이 나와요. 여러분들 좀 뜨거워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제가 인품을 드렸다 그죠? 어른님이 나오고 맨 앞에 동지딸 기나긴 밤이에요. 1년 중에서 가장 밤이 긴 날이 언제입니까? 동지잖아요. 그래서 막 나를 쑤시고 막 일어나잖아. 홀로 된 사람들은. 그게 바로 동지딸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걸 논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새로 재발견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노골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여성들이. 물론 술을 만지고 시를 만지고 남자를 상대하지만 내놓고 그렇게 뜨겁고 적나라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세대들이 아마대로. 그래서 동짓딸이 제일 초장에 나옵니다. 동짓딸 기나긴 밤. 얼마나 외로우면 한 허리를 벗겨내요. 벗겨낸다는 말이에요. 칼 등장합니다. 은장도 내지는 칼입니다. 벗겨내어서 어디 넣습니까? 춘풍 이불 아래. 자, 여자는 봄바람이라 그래요. 남자는 추남이라 그래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통계자료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봄바람 나는 이유도 논문적으로 정리가 돼요. 하얀 꽃들이 밤보다가 다 피잖아요. 그게 청해가고 이게 후각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왜 꽃들 보면 이렇게 마시가 미친 여자들 있잖아요. 이제 그게 거기서 나오는 한 연계가 되는데 봄만 해도 그렇게 힘이 드는 그 여자한테는 그런데 홍지딸 나왔어. 다음에 춘풍도 겁나는 이야기인데 이불이 나오네. 이불. 춘풍 이불이네요. 옛날 고구를 쓰니까. 그럼 춘풍 이불을 서리서리 넣었다가 접어서 넣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화담 서경덕이를 오덕이는 굉장히 대표적인 오덕인 시입니다. 시조입니다. 자, 그런데 춘풍 이불을 뭐하러 펴겠습니까? 나중에 언제 편대요? 어른님 오시는 날 밤이어는 부비부비 펴리라. 이불 펴보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내놓고 적나라하게 썼던 그 시대상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참고로 또 국문학을 하나 하자면 어른님이 무슨 말로 파생이 됩니까? 어디서 나갑니까? 어른이 돼요. 어른. 애들부터. 그 성이 되는 게 애들부터 그 어른이에요. 요거 반대말은 어린이.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어루다가 옛말이에요. 어루다. 그래서 어루다가 뭐냐면은 어루다로 다시 저게 돼요. 어루다로. 자, 어루다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합성어가 어른님이에요. 님은 자기도 높으니까 그냥 어르신이에요. 님이고. 어루다는 섹스입니다. 합감이에요. 가합이에요. 어루는 거. 그래서 채비도 다 얘기를 해요. 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 보시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육구는 여기서 나와요. 일본말로는 육구이지만 이렇게 해서 이 문학은 다 통해요. 사통팔달입니다. 그래서 어루다예요. 그럼 어루다를 의미를 할 수 있는 상대가 누구예요? 교합하는, 합공하는 그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모시는 날 밤이거든 뭐 한대요? 동의부를 다 편다 그러잖아요. 그 빨리 오라고 유혹을 끝내주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루다가 어른이 됐다는 말.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냥 성인, 애들부터 어른부터 칩니다. 자, 이 시대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 명기나 이런 기색이 되려거든 기본 조건이 있어요. 어때요? 예뻐야 돼요. 보통 예뻐서 될 일은 아니에요. 아주 절세기가 돼요.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몸매가 예뻐야 돼요. 또요. 술을 잘 먹어야 돼요. 또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술 대접하면 지금 한 방에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술을 잘 먹어야 돼요. 다음에 노래 잘해야 되고 그림 잘 그려야 되고 시 잘 써야 되고 악기는 필수예요. 금은고나 가야금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고의 여성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황진이나 이런 사람이 기생을 하면서 왜 당대의 인류 명사들을 얻어냈을까요? 시대상의 반항이에요. 자기들은 그렇게 예쁘고 완전 예쁘었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 부조건이 다른 여성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혼은 못해요. 처으로 가요. 처으로 가거나 한평생 가슴앓이를 하고 그냥 뭐 기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는 잘나는 돈 누나들 한번 주고받아 해가지고 그 성까지를 다 한 방에 땡중으로 만들잖아요. 그거 보면 애환입니다. 제가 아픈 사랑을 타이틀을 잡았죠.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경덕은 오덕이다 이게 안 돼요. 자, 오덕이는 거, 유혹하는 거. 우리 농담 발사를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이게 막 날치기를 서로들 좀 알아보시고 호객행위 하잖아요. 그래서 호객행위가 오빠 놀다 가요 잘해줄게요 이러잖아요. 뭘 잘해줄지 모르지만 그게 호객이잖아요. 그럴 때 자 하나 더 상식적인 거. 호객은 한자말이고 우리 국어에 정말 전문적으로 남자를 오르기는 직업을 하는 그 이야기를 아시면 대답하셔도 돼요. 틀리도 괜찮으니까. 여리꾼이라는 의수가 있어요. 여리꾼이에요. 이 끝내주면 여리꾼인 거예요. 요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하나 들어가시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여리꾼의 용도로 본 기생의 역할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통지딸 기나긴 밤이 서경덕을
꼬드기는데 실패해서 스승으로 삼았다는 그 얘기를 하나 하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커플.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왔던 것은 빙산일반이에요. 수많은 남자들이 왜 어쩔 수 없는 숙명이잖아요. 그래서 기생이 여러분 18, 19세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서근덕이나 뭐 이런 사람하고 성식을 갖게 되는 거는 아버지 뻘이에요. 다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높은 벼슬 자리에 앉은 사람만이, 높은 사람한테만이 이 예쁜 아가 갈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세대 간의 차이도 굉장히 한 겁니다. 그래서 가엾어요. 굉장히 아픈 사람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공공적인 사람이 나오면 고3 해봤자 25살 정도가 안 돼요. 그 어린 여자아이가 얼마나 나이 많은 그 어른하고 사랑을 아프게 했으면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그런 없어지지가 않아요. 불후라 그래, 불후. 불후의 묘곡도 있죠, 그죠? 자, 불후가 무슨 말입니까? 불후는 썩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유명하다는 뜻이 아니고 후는 썩을 후자예요. 그래서 썩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불후의 명자, 불후의 명복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아프고 불쌍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지족선상을 그냥 아마 엑스포라고서 그냥 쓰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슴을 차지하는데 30년 명백 수행을 한 선사예요. 선사는 보통 물에서 붙이는 게 아닙니다. 선사는 이게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선을 가는 거, 선물감하고 참선하고 이런 것이 선인데요. 그래서 이 선사가 오늘날에 시스루로 다 입고 황진이가 옷 다 비치는 거, 몸에 다 불고 나도록 해가지고 갔는데 한 번만 그냥 땡초 만들어 버렸어요. 그 정도로 황진이가 매력투성이죠. 그래서 어지간한 남자들은 제 아무리 잘나도 황진이 그 품 안을 못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관계가 하루아침에 한 방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시기를 계속 끌고 가요. 자, 근데 서경덕이는 그래서 도학의 동지와 스승으로서 이 자리를 만들어서 계속 같이 가죠. 얼마나 그랬으면은 송도 3절로 우리가 시험도 보고 했겠어요. 자, 그러면 이 개성이에요, 황진이는. 그때는 뭐 우리가 이렇게 남한 북한하고 지금 이게님하고 다르니까 개성이에요. 북이에요, 북. 북의 대표적인 명기라면 남쪽에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저 밑에 성북 부안에 춘향이는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춘향인물은 그려진 민중에서 나와서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잠깐 미상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빔을 제가 사용하겠습니까? 제가 이름은 그까지가 되질 않아요. 매창입니다. 매창. 들어갔죠? 이 매창. 남한의 전국 부안의 매창인데, 자, 제가 지금 해드릴 것은 또 상식적이고 지극히 여러분의 교양을 높이는 단어를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요. 자, 여러분의 우리가 막상 막하고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쌍벽을 이룬다 그래요. 우리 인문학적인 이야기는 문학하는 사람만의 언어가 아니고 공투어가 돼요. 조금 고급스럽게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학 강좌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쌍벽을 이룬다 그래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앞에 설명을 했는데 쌍벽을 이룬다 하면은 쌍은 알겠죠? 두 개니까. 그럼 벽은 뭐겠어요? 응? 쌍벽을 이루면 막상 막하라 그랬죠? 뭐 백중지세, 어금, 불금, 뭐 용어 상당 뭐 이런 단어랑 막상 막하 이 정도 되는 거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조선시대에 쌍벽을 이루었던 화가는 당근기몽도, 해운 십중복 이런 정도가 되면은 막상 막하가 돼요. 그런 경지를 쌍벽이라 그래요. 자,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설명은 못해도 대충은 알아요. 아, 쌍벽을 이룬다. 그러면 이 벽이 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알고 가면은 조금 밖에 가서 참여가 될 거예요. 벽을 대체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는 것이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면 요걸 아신단 말이에요. 이거 벽, 뭐 이거 뭐 벽이 아니고 쌍벽은 자, 그럼 뭘까요, 여러분? 이런 쪽에 보니 딱딱딱 쌍벽이 이루는 걸 막하라 이거 뭘까요?
뜻은 우리가 의미는 저거는 다 알고 살아오셨잖아 지금까지. 그 제가 뭐든지 뭐랬습니까? 다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황실도 다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는. 쌍벽은 요거 아까 제가 썼던 것은 벽이고, 자 쌍둥이 쌍자는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자 쌍이에요. 쌍둥이 쌍자. 그럼 이 벽은 놀라지 마세요. 벽이 아니고 구슬이에요. 희한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밑에가 구슬옥이 붙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금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전혀 오늘날의 가치하고 달라요. 최고가 옥이에요. 옥의 T. 이 대명사예요. 심볼리즘으로도 옥이 우리들의 최고 높은 그런 비속의 보석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좋은 건 옥이 다 붙어요. 진주에도 여기 붙고 저기 붙어요. 그래서 쌍벽은 똑같은 구슬이에요. 이 구슬 벽자예요. 그래서 구슬 두 개가 똑같이 줘도 조명의 정도도 똑같고 예쁘기도 똑같고 잘 굴림성도 똑같고 그게 쌍벽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둘이가 막상막하 최고 두 사람을 뽑는다면은 쌍벽을 이루는 두 분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구슬벽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가시면은 자녀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그죠? 바로 얘기를 하죠. 자, 그거하고 매창이는 전라북도에 있는데 뭐 매창뜰이나 서린고문에서 금호군이 명수예요, 매창은. 그 매창까지 가면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자, 강진이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남과 북의 쌍벽을 이룬 명기다. 그렇게만 두 양반을 알면 정리가 또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종선사가 한강에 갔다 그랬어요. 30년을 면벽, 그 벽을 이제 벽을 보고 이렇게 한 게 면벽수액이에요. 그걸 했는데 하룻밤에 그냥 비 맞고 실수로 같은 거 입고 가가지고는 꼴딱 넘어가 버려서 관계를 어느 정도 맺어요. 근데 이제 세속으로 이제 나와버리죠. 숨을 다 때려치웠어요. 땜처로 조금 살다가. 그래서 그 대단한 사람이 시족선사 함께를 하시고 성공해요. 남녀관계 만들어 갑니다. 아까 서경덕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우리 청산리 벽에서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배울 거예요. 해보세요. 시작. 청산리 벽에서야 수리감을 자랑하라. 일도 차게 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가는 또 오빠 쉬어가니까 아까 그 고등이는 여자를 뭐라고요? 여리꾼. 자, 여리꾼의 기술이 또 나옵니다. 내놓고 쉬어가래요. 그리고 상장에 보면은 만공산 하다 그래. 자, 만공산을 처음도 모르고 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만공산 가득 찼어. 빙산에. 그 무엇이? 명월이. 명월이 뭡니까? 자기 다리잖아요. 그죠? 다리인데 기명이에요. 기생 이름이에요. 우리가 선님의 이름은 동명이라 그러죠. 기생의 이름은 기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명월이 만공산하니 빙산에 가득 차 있으니까 쉬어 만들었더니 오늘 꺾이고 있잖아요. 또 갔어요, 안 갔어요? 냉큼같이. 자, 그래서 이제 벽개수를 조금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벽개수는 뭡니까? 아까 오늘 벽이 맞는데 그 벽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이건 조금 정리하게 써드릴게요. 벽개수예요. 자, 청산이 벽개수야. 청산은 푸른 산이고 벽개수가 뭘까요? 이 맨날 우리 시험 봤는데 대학 가되고 그래도 대학 가시죠? 자, 이거는 벽개수는 여러분들 옛날 다 모르고 지나와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데 실컷 누구 죽었는지 모르는 꼴이 된 거예요. 벽개수는 그냥 강진이가 시조상의 장치로서 이름을 지어서 했는데 실존 인물이에요. 이 사람하고 썸친 거 제법 많아요. 이 벽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썼죠. 풀을 글자예요. 풀을 글자. 신의 글자. 풀은 신내가 막 흘러가는 푸른 물.
아주 좋은 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있잖아요. 잘 나가는 벼슬아치예요. 그래서 벼교수를 꼬드겼어요. 요리꾼의 활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풀을 벽자를 여러분이 하나 더 또 좀 이번 기회에 한 장만 나가서 미안합니다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쓸 줄은 몰라도 나는 설명만 들어도 아 그게 그런 뜻을 하더라. 쌍벽은 똑같은 독소리를 하더라. 이거만 들어도 돼요.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요구가 어떤 분은 요거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요걸 해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벼가는 미녀라고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벼가는 미녀가 무슨 말이에요? 아리지엔 그러니까 저기 눈이 새파란 눈동자의 아가씨예요. 가가 가요. 벼가 풀을 벼자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아가씨 보고 벼간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벼간이 미녀하면은 프랑스 여성 또는 저 외국인의 파란 눈동자의 아가씨예요. 그게 벼간이에요. 자 한글로 벼간 벼간이 푸른 눈동자구나. 글자는 몰라도 우리 부모로서 벼간이 무슨 뜻인지는 알면 좋잖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럼 청산리 벽계수야 우리가 한번 같이 갔는데 이 벽계수만 하면은 세종대왕들고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한테는 서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자 중에서 영해군이라는 서자가 있었어요. 이 영해군의 손자가 조선 화족 왕족이었어요. 그 사람이 벽계수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 이종숙이에요. 남자입니다. 숙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종숙이에요. 우리는 청산리 벽계수에 늘 성이 벽 이름을 개순 줄 알았잖아요. 그 시대 때는 이름이 그리 쓰는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종숙이의 이 사람이에요. 실적 인물이에요. 되게 많이 뜨거운 사랑을 영위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사랑을 하고 했는데 강진이는 늘 슬펐던 여자예요. 너무나. 그래서 억지로 시대가 요구했던 그런 환경에서 갔는데 그래도 자기가 너무 출중한 용어의 모든 걸 다 잘했기 때문에 한국보다 잘난 남자들은 저것하면 밟아주고 싶은 반항적인 사고였어요. 그렇게 풉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간거리 요리꾼처럼 픽슬 타고 가서 그냥 날아 치는 거죠. 자 그래서 슬펐겠죠. 되돌아보니까 그 태양도 들고 안 그러겠습니까? 애기도 하나 못 낳고 결혼도 못하고 그지? 그래요. 그런데 정말 눈물 겹도록 사랑하고 뜨거웠던 한 남자가 있어요. 앞에 소세양이에요. 그래 소세양을 알아야 돼요. 저들을 보세요. 평생은 아니죠. 평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세양을 알아야 돼요. 이 소세양이는 정말 아는 사람이 잘 없고 그냥 구전에 의해서 조금 들었다가 말았다는 이야기인데 논문으로 정립된 유일한 가슴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은 여태까지도 다 아픈 사람이지만 제가 근육가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소세양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본으로 잘나겠죠. 하여간 다 잘나야 돼 남자들은 무조건 다 높은 공간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세양은 연상군대 사람이에요. 얘는 얼마나 잘생겼느냐면은 또 잘 나가느냐면 이조판서, 형조판서, 병조판서, 공조판서, 대제야 다 해줘요. 천재천재.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고 잘난 척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안의 화제잖아요. 황진이라는 여자가 끝내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지중사 선사고 모시고 한방 바깥하더라. 이게 진짜 화제잖아요. 근데 잘난 남자로서 한국까지면서 어떤 감을 보고 싶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고은장남하고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너 아무리 황진이가 예쁘고 섹시하고 요즘 말로 하자면 그렇게 해도 나는 말이야 30일이라는 데드라인이다. 한 달 정도 한번 같이 살아보고 해보고 절대 너처럼 땡초가 된다든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을 다 묻힐 것이다. 그 사람은 바보다. 어째서 그러냐? 그래서 이 사람은 호언장담을 해요. 나는 절대로 넘어가지도 않고 내 벼슬도 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사람을 시켜서 소세영이 할까 경진이한테 축하를 던져요. 뭐라고 던지느냐 하면 이 시대는 다 그랬어요. 학교 시험을 봐도 다 한자를 하나 해가지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자문급제, 문과, 문신들 뽑는 것은. 그래서 뜻 하나 던지면은 엉뚱한 소리가 다 나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 아니냐, 말따먹기 아니냐, 언어 유희가 아니냐 하지만 그 하나 해가지고 그냥 말따먹기 하는 장난이 한 것이 아니라 시대상에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풍자 세타이어를 한단 말이에요. 세타이어를 해서 풍자를 해서 어느 놈이 지금 나라 이거 다 말아먹고 있구나. 이런 것을 언어적으로 고도화된 언어의 절제로 만들어서 자문급제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소세영이가 이 황진이한테 무슨 연애 편지를 보내느냐 하면 자, 이 말을 끝 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무슨 유자? 성년하면 유자, 그죠? 젊은 층이 있어도 여러분 이 정도는 그냥 한글로라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나무목이 있으니까 뭐 비슷한 무슨 풀목이겠지, 그죠? 성류나무 유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성류나무 유자는 그만 읽어갖고 될 일이 아니고, 그럼 성류나무 유자를 뭐하러 황진이한테, 그 콧대 높은 황진이한테 이 글자를 한 개 또 던져주겠어요? 그러니까 황진이는 지보다 더 똑똑하겠지. 이 남자들을 다 갖고 놀았으니까 글도 좋거든요. 공부도 많이 했어. 사서삼경으로 일찍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류나무 유자를 뜻 보낸 이유는 이거는 조금 돌기는 하는데 잘못 보는 것도 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문헌상으로 정의된 학문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쓸줄 몰라도 돼요.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석이에요. 이게 아까 뭐라고요? 석유, 나무, 유라고요. 그런데 석유를 잊어버려야 돼요. 뜻감만 가지고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나무 유자만 딱 기억을 하시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의사가 되고 그래요. 이제 글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제 소세양이가 편지는 요 생각을 하고 쓴 거예요. 다음에 자, 무슨 자가 나와야 됩니까? 유가 나와야 돼. 근데 이 유가 아니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석유나무를 잊어라 했잖아요. 그래서 혼자의 뜻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선비 유자예요. 유생 여러분, 그유의 집안이라면 대선비 집안이다. 이런 거예요. 유. 자, 석유까지 됐죠. 이제 낙자가 와야 되잖아요. 자, 이게 낙자예요. 이 나무는 별로 뜻을 갖지 않은 의조사 낙자예요. 그래서 어찌 무슨 이런 정도로 부사처럼 써요. 성유나 무는 없을 무를 그냥 써요. 우리 말은 성유나무 유는 아까랑 전혀 게 없어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노는 거. 그래서 성유나무 유잖아요. 이건 황진이가 맞췄겠어요? 안 맞췄겠어요? 이거 깜짝이야 맞추지. 그냥 맞췄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석은 석사 박사할 때 아주 이제 공부에 학문에 뛰어난 사람을 석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이에요. 유는 아까 선비유자예요. 나는 어찌다자예요. 무는 없을 무도 되지만은 안 한다는 거 어도 돼요. 부정이에요. 유는 노는 유자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황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남성의 그룹이 어느 층입니까? 높은 벼슬 아치들 글 공부한 높은 사람이에요. 선비예요. 일단 잘 나가는 선비들. 아까 그 격예수 이종숙도 그렇고 뭐 최죽서사도 신분이 선임이라서 그렇지 아주 글을 많이 한 사람이죠. 서마다면 말할 것도 없죠. 다 그런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가 좋아하는 남자가 낸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유학자 저기 선비가 여기 있는데 어찌 안 놀고 안 놀래. 한 놀아보자 이걸 이제 밀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황진이가 단방에 다 차려가지고 답장을 합니다. 답장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술을 다루면서 어떤 미팅이 되고 첫 만남을 가졌지만 지금은 편지를 받았잖아요. 구애를 받은 거잖아요. 높은 남자한테. 그래서 이제 황진이가 이거 한 잔을 좀 막으래요.
이게 뭐예요? 이건 우리 딱 쉽잖아요. 어짜는 어짜인데 요것만 하면 어지만은 피쉬가 되지만 이게 있으면은 고기 차비를 얘기해요. 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부 하면은 요거만 하면 어부가 안 돼요. 요거 해서 어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선 아버지잖아. 근데 잘 모르고 여러분들은 자꾸 욕했어요. 생선주 아버지는 없으면 생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 다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젊은층이지만 여기에 물이 있어야 돼. 물에서 생선이 있는 것이 고기 잡는 거라. 그래서 어부는 이렇게 어부가 돼. 작은 거지만. 그리고 요 부는 우리가 부합이고 하지만 원래 자기 이름은 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한 게 있었죠. 왜 홍부 가라 하는가? 부자 있었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고 원래 이 부가 뭐예요? 그런데 두 개를 좀 혼동해서 쓰죠. 자, 그래서 이제 고기 잡을 을을 딱 보니까 자, 또 기억해야 돼요. 고기 잡을 은데 아까 그 성류나무를 잊어버리라 한 것처럼 고기 잡을 은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무슨 그거죠? 퍼즐 맞추듯이 해야 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뭐겠어요? 자, 아까 황천지가 신분이 뭡니까? 기생, 고기, 기생기자, 고기, 잡는 거고 가도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잡자. 불, 그 다음에 이거는 말씀 어자예요. 그냥 아까 고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고기, 잡을, 하니까 자기가 뭐예요? 신분이 기생인데 그러면 쪼레비 기생이 아니야. 너무 원의 기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억수로 높은 거, 억수로는 표준어, 100% 맞는 우리말, 베리베리 억수로가 맞습니다. 쓰도 됩니다. 그래서 고기, 기생기자, 여자하게 딱 붙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높은 기생이 대단한 누구도 못할 기생이 자기 자신을 그러한 높은 기생은 자 스스로 말을 안 한다. 말 안 하는데 네 알아서 해라. 내 좋으면 네 알아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보내가지고 둘이 성사가 됐겠습니까? 너무나 잘 됐어요. 너무나 잘 돼가서 영육이 불타는 밤이 계속됩니다. 모든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첫사랑이라고 이제 자기가 수레를 하는 이제 서찰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세양하고는 진짜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둘이서 있는데 아까 소세양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쪼라야 이러면서 남자들은 미안한 거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난 30일만 하면은 안 돌아보고 내 갈 길을 하면 또 한양으로 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잖아요. 그래서 30일을 살아요. 아주 행복하게 평생에 기분이 될 만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았는데 황진이가 붙잡은 거예요. 30일 지나고 나서 가지 마라 달라고. 황진이가 붙잡아요. 황진이가 붙잡아서 일주일을 또 있어요. 조금 더 있어. 서세도 못 가고 있다가 그런데 황진이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자기가 원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큰일을 해야 될 양반인데 내가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내요. 소세양도 되게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림은 그려지지만 내남 세대차가 많아요. 그 영상부 시절에 모든 거 대제학이나 그걸 전부 다 했으니까 판서를 6개 판서를 다 했는데 나이가 많죠. 그래서 하여간 그런 멋진 사람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보내버려요. 소세양이가 붙잡으면 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우리가 뭣도 모르고 이걸 배우는 공부가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는가 이시리야 하려면은 떠나갈까만 제구태여 보내고 이리 막 봐라 그런 시조를 써요. 보내고 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다시 봅니다. 이제 그 소세양은 자기 이제 어떤 기상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떠납니다. 일주일 조금 더 먹고 있다가 가서 보내고 나서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저 내일이야 그럴 줄은 모르는가. 그 우리 교과서에서 했던 것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갔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은 계속 서신교환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글들이 있는데 자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방문지를 제가 하면서 무슨 말을 있느냐 하면 때까지 우리가 이제 시조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시를
보내는 거에 불편해. 시를 보내는데 이런 보통 시가 아니고 못인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7은6시, 5은 6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7자로 따다다다닥 맞춰가지고 시를 쓰는 거예요. 그다음 5은 6시는 5자로 맞추는 거예요. 우리 국어 시간에 시험 늘 봤어요. 자, 그런 것인데 7은 6시가 여러분이 저 뒤에까지 기다리면은 논란이 나라는 이제 결론을 맺으실 거예요. 무슨 말을 쓴다냐 하면, 자, 제가 여러분들을 다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는 분은 익숙한지 안 익숙한지 한번 느껴보시고 기억을 해보시고, 모르면은 제가 요 빨리 말해놓고 이런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결론이 될 것 같아요. 7은 6시를 써서 저도 보냅니다. 너무 가슴 아파서 정말 어쩔 줄을 모르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7은 6시를 쓰기 이르러요. 자, 그 제목은 제가 딱 써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되게 뭐가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자, 원하는 읽을 수 있겠죠? 깔끔이에요. 자, 제가 왜 오늘 방준이를 갖고 왔느냐면 시 의성에 맞게 이 타이밍, 이 시간에 맞는 가을감이에요. 딱 이 점이에요. 그래서 봄에 있는 이야기 하면은 또 시 의성이라고 그래. 안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소요오야예요. 소요오야인데 이 소가 뭐냐면은 그냥 보통 굵음이 무슨 매방골 이 정도가 아니고 죽을 만큼 쓸쓸한 것을 이 소자라고 해요. 쓸쓸할 소자예요. 그리고 요는 우리가 저교관, 고요한, 아주 사일런트가 뭘 안 돼.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의 경지. 그걸 적요를 하는데 이거 요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 두 개 풀이가 됐죠. 그를 하늘 달빛 쏟아지는 밤이에요. 이거 얼마나 슬프고 그립겠어요. 그죠? 그래서 소요오야라는 제목으로 아까 무슨 율시? 7은 율시를 딱 보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서 들어보상 싶은가? 소요월야 7자씩 가는 거예요. 소요월야 사사. 다음 8줄까지 가는데 한 음보가 7이에요. 심소전전 몽사야. 운군유시 농방은 차세연분 과실야. 유유업군 의미진 일일녀마 기흐야. 요고망중 번혹희 번번 여자 정여사. 이래서 7줄짜리가 여드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조금 끄덕거리는 분들은 어디서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내중에 노래하면은 이제 지금 귀 기울여 보세요. 젊은 층이 많아서 저는 그건 알 것 같아요. 소요무야 사사. 슬프고 쓸쓸하고 이렇게 조용한 달빛 내리는 이 밤에 당신이 너무 그립습니다.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소대양하고. 두 번째 줄 심소전전 농사야. 심소를 이리 저리 등쳤다는 침대에서 잠을 못 이루고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다음에 문군유시 농방은 희로갈 녹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었을 때 농방은 당신은 내 말을 내 이야기를 기록이라도 할 적 있나요? 1기장에 녹 기록 녹자 있나요? 차세연분 과실량이요. 이 땅에 와서 맺은 인연, 남자가 여자로서 맺은 인연은 믿어도 되겠습니까? 과실량. 그래서 유유업순 의미지. 우리는 너무 멀리 좀 떨어져서 볼 수도 없으니 의미진.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애 같아요.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는가면은 요고망중 번혹희. 번은 번잡하는 거, 혹시 희는 깊은 거. 그래서 요고망중. 당신 바쁜데 나 좀 돌아가 달라고 생각 좀 해달라고 하면은 당신은 화가 날 것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기뻐하실 건가요? 반가워하실 건가요? 바쁠 때 전화하면 안 되나 그 소리예요. 다음에 이제 요거 방송도 마지막 펀 여자 정여사. 펀은 슈팅 짹짹거리는 거. 펀 여사. 내가 창세처럼 그렇게 짹짹거리고 지저귀로 당신의 여성이 내가 사랑스러우니까 옛날에 사랑했던 것처럼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그렇지요. 자, 제목이 뭡니까?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게 소요원야가 오리진이에요. 그런데 이걸 쓴 사람이 양인자 작사, 그 바깥 분이 김희각이에요. 그 양인자라는 사람이 그 조용필의 노래 히트곡이에요. 그거를 찾지. 김반사람의 표현이고 그런 거. 다 착한 여자가 이런 거. 다 히트 제조기인데 왜 이 사람이 우리들의 신곡을 그렇게 잘 맞췄느냐 하면은 사람을 문자가 주시네요. 그래서 드라마 극본을 쓰면서 문인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바깥 옆지기를 만나서 곡을 써서 히트 제조기가 이렇게 된 거죠. 그 소요 노래예요, 이선희 노래가. 근데 여러분이 지금 모르고 들어서 잘 모르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 노래를 한번 해보면은 100번 들어도 100번 울먹여져요. 이 어린 여자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년 노래방이 929번인데 알고 싶어요가 그래서 못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노래가 우리가 그냥 듣는 것보다 이제 알고 소세양과의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이별의 약품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소유원하다. 그래서 이제 하면은 이 가을밤에는 바람이 특별하게 쓸쓸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쓸쓸한 그 자체를 조금 알아야 돼요. 쓸쓸한 거. 아까 소요는 조용한 것까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쓸쓸한 바람 우리가 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여러분들 소설바람 많이 하시잖아요. 가을에는 소설바람이라고 그래요. 봄에는 소설바람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다른 장도 틀려요. 다른 거 틀리면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어? 그래요. 그래서 소설은 이거는 뭐냐면 비파설자라. 저기 주주님 어디 가면 설도 있잖아요. 울산에. 그래서 우리가 부부 간에 또는 연인들 간에 아주 관계가 좋은 것을 뭐가 좋다 그래요? 금슬이 좋다 하지. 금슬이 좋다 안 합니까? 자, 그렇게 알아가세요, 오늘. 이야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참고로도 부양적인 거 따라가라고. 이거는 비파금자예요. 슬은 안 있어. 금은고 금자예요. 이건 비파슬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악기가 너무나 슬픈 음색을 갖는데 피아노도 두 개 하모니가 너무 좋은 거에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은 쌍을 금슬이라 그러고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 슬픈 애상적인 음률이기 때문에 소슬바람. 이 소슬바람은 여태까지 한글로 알고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한자입니다. 소설바람은 그냥 어이구 오늘 소설바람 분이 좋은 데가 아니에요. 너무나 스르픈 그 바람이 이 가을바람이 소설바람이에요. 자, 우리가 멜랑콜리 하죠, 그죠? 가을이 대명사 하면은 멜랑콜리 또는 멜랑콜리라고도 하잖아요. 아까 스님 폴로런스 올레랑스하고 불하고 우리 영어하고 같이 하신 것처럼 멜랑콜리는 프로에서 나오지만 멜랑콜리 자 이거 보고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멜랑콜리아 다 돼요. 그래서 이 멜랑콜리하다는 말이 우리가 야시콜리하다 우리 대학생들은 까불고 그래요. 이게 그냥 일본말 비슷한 줄 알고. 멜랑콜리가 무슨 말입니까? 또 하나 알고 가시라고 이 시즌에. 멜랑콜리해. 네. 아까 소설가라고 했잖아요. 멜랑콜리는 우울한 거 맞는데 글루미 이 정도 갖고 안 되는 멜랑콜리해. 비애감 그런 것인데. 자, 어려운 영어 같은데 불을 몰라도 괜찮고 영어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을 옛날에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했던 걸 기억을 해서 가르쳐드릴게요. 자, 이거는 학생어예요. 멜랑 플러스 콜리아 이래요. 그럼 멜란이 뭐냐 하면 흑인들 피부가 어떻습니까? 까맣잖아요. 무슨 색소? 그렇죠. 멜라닌이에요. 이 어근이 모든 것은 말풀이가 있어요. 멜란은 검은 이야기예요. 검은 것이고 콜리 이건 변형해서 콜리아나 콜라이온 이렇게 되는데 콜리는 뭐냐 하면 아는 분 콜리가 뭘까요? 브로콜리 그런 거하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이 뭘까요? 담즙이에요. 담즙. 쓸개즙. 그러니까 액체 중에서 가장 쓴 게 쓸개즙이라고 그래요. 안 먹어봤지만. 그래서 이거는 쓸개즙을 이야기해요. 담즙이에요. 콜리가.
그러니까 색깔만 해도 시커멓고 그런데 쓰게 써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기분이 나쁘면은 씁쓸하잖아요. 나 비틀 쓰다고 그래요. 사람이 빠지고 하면 기분이 어때? 달달하고 달콤하고 스무디하고 스위트하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쓰다가 말이 쓸개가 이렇게 변천해서 가슴 아픈 귀에 그음이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어도 쓴웃음이에요. 비드로 래핑이에요. 쓴웃음이고 기분만 좋으면 나쁘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와진 말은 거의 없습니다. 작성 맨날 꼴리게 빠지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 봉사도 하시고 하는 테레사 효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테레사 효과. 그다음에 봉사하고 하면은 헬프 스타일에서 어떤 통화 질문으로서 발생하는 속에 내 눈물이라든지 정신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물적, 영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도움이 온대요. 근데 여러분들의 행동에 그러한 테레사 효과가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